재매입 약정을 볼 건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또 이해를 하면 또 뭐 그렇게 불가능하진 않다. 하긴 뭐 그렇게 따지면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열심히 하는 거죠. 자,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35쪽에 예제 11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한국은 X년 10월 1일에 고객 갑에게 원가 2만 원의 제품을 이전하고 현금 3만 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3만 원이고 매출 원가가 2만 원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계약에 따르면 한국은 X 1년 12월 31일 해당 제품을 고객 갑으로부터 33,000원에 재매입하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과 이제 고객이 있습니다. 한국이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일단 원가는 보지 않고요. 판매 금액만 볼게요. 3만 원에 팔았으면 일반적으로는 요 3만 원이 이제 매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하면 이제 끝인데 고객이 이제 물건을 갖고 가겠죠. 근데 요 파트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팔았던 물건을 다시 한국이 사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매입이라고 하거든요. 재매입. 근데 이 재매입이 무조건 재매입하는 게 아니고 옵션이에요. 옵션. 재매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는 옵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옵션인데 재매입을 할 때 지금 몇 개월간 기간이 있냐면 10월 1일에 팔고 12월 31일에 재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3달 있거든요. 3달. 3달 후에 재매입을 한대요. 그 재매입 가격이 다시 사오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제 보니까 33,000원을 줘야 된대요. 33,000원. 한국은 거의 사기당하는 거죠. 왜냐면 3만 원에 판 다음에 얼마를 줘야 돼요? 사올 때는 33,000원을 줘야 돼요. 심지어 3개월 동안 고객이 이 물건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도 3,000원을 더 얹어줘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이 있으면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군지를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선택권을 한국 회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콜옵션이라고 해요. 콜옵션. 콜옵션.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콜 하면 물건을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풋옵션이 되는 거고. 자, 이때 뭐부터 볼 거냐면 콜옵션이다 라고 할 때부터 볼게요. 일단은 뭘 보셔야 되냐면 한국이 콜옵션이라면 물건을 팔 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개월 뒤에 다시 재매입할 수도 있어. 근데 그 가격은 33,000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행사하면 뭐가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은 더 비싸게 사오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나는 지금 무조건 3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재고 자산도 내가 지켜야 돼. 팔기 싫어요. 근데 3만 원은 필요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 물건 팔게. 3만 원 일단 내놔. 그럼 3만 원 확보됐죠? 근데 나 이 재고가 너무 필요해. 3개월 뒤에 3만 원을 다 쓰고 33,000원으로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런 이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콜옵션인데 판매가보다 재매입가가 더 크다. 그러면 이거는 돈 빌린 거랑 똑같아요. 3만 원 빌린 다음에 33,000원 갚는 거랑 똑같아요. 재고는 뭐냐면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차입이다. 돈 빌린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말 그대로 옵션이거든요.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행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재고가 돌아오고 33,000원을 주는 거니까 누가 봐도 차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3만원 빌린 다음에 33,000원 갚는 거잖아요. 근데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차입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매출인데 콜옵션이 있을 뿐이거든요. 행사를 안 했다면. 그러면 이거를 행사를 했다면 차입이 맞는데 이거를 그러면 행사를 했다고 할 거라고 봐야 되냐 안 할 거라고 봐야 되냐. 처음에 행사를 하기 전에 이때 회계 처리는 이때 해야 되거든요. 이때 회계 처리할 때는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매출로 회계 처리해야 되냐 차입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냐면 무조건 행사할 거라고 봐요. 행사도 안 할 거라면 왜 이거를 굳이 붙여서 팔았겠냐. 행사를 할 거니까 붙였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럼 콜옵션이 있다면 이걸 행사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치만 행사할 거라고 간주합니다. 행사할 거라고 간주해서 무조건 뭘로 회계 처리하냐면 차입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럼 차입으로 한번 회계 처리를 해보면 현금 3만 원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면 10월 1일 날 현금 받았어요. 물건을 팔았으면 매출이지만 차입이라면서요. 차입이면 뭐가 되냐면 차입금이 되죠.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 차입금이 돼요. 이렇게. 재고자산 원래 매출원가로 인식하죠? 그거는 팔았을 때죠. 지금 안 팔았다니까. 차입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 회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12월 31일이 됐어요.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차입금으로 인식했고 3개월 동안 썼잖아요. 돈을 빌리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이자가 나옵니다. 이자 얼마냐? 내가 빌린 것보다 더 많이 주면 그게 곧 이자예요. 그래서 지금 빌린 거 3만 원 줘야 될 거 33,000원이니까 이자가 얼마가 되냐면 3,000원이 돼요. 3,000원. 그럼 이자 비용으로 3,000원을 인식합니다. 근데 아직 주진 않았어요. 행사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이자로 잡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물음 1번으로 가는 거예요. 물음 1번. 물음 1번에 보니까 X 2년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됐네요. X 1년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네. X 1년 12월 31일에 콜옵션의 권리가 행사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처음에 어떻게 예상했죠? 행사 할 거라고 예상했죠? 행사를 실제로 했네요. 그럼 뭐 예상한 거랑 실제랑 똑같네. 그럼 이제 돈 갚으면 되죠. 현금 얼마 주기로 했냐면 33,000원 주기로 했어요. 33,000원. 그리고 이 33,000원에는 차입금 3만원과 미지급 이자 3,000원이 있어요. 이것들을 거래가 끝났으니까 다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는 행사했을 때. 행사했을 때. 자, 그러면 행사를 안 했을 때도 한번 해볼게요. 행사 안 했을 때. 행사 안 했을 때. 자, 행사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처음에는 차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행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물건을 판 거랑 똑같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원래는 뭐였어요? 차입이 아니라 매출이었던 거예요. 매출. 그래서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해보면 이자 비용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자 비용은 해야 돼요. 왜냐면 이때 매출인 걸 알았지만 이자라는 거는 기간의 개념이잖아요. 10월 1일 날 돈을 빌렸고 12월 31일 날 매출로 바꿔야 되지만 어쨌든 그 기간까지는 차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3,000원 잡고 미지급 이자를 잡아야 돼요. 이것까지는 이제 기간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3개월이 지났으니까 잡아야 되고, 근데 이때 이제 알고 보니까 행사를 안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매출이었던 거예요. 매출이면
이 관련된 자산 부채를 전부 다 지우고 거래가 끝났으니까 뭘로 바꿔야 되냐면 매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관련된 거 다 지워볼게요. 차입금 3만원, 그리고 미지급이자 3,000원. 요게 뭘로 다 바뀌냐면 매출로 바뀝니다. 매출 33,000원 이렇게 돼요. 회계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거든요. 매출이 나오면 매출원가는 따라 나와야 돼요. 자, 매출원가 회계 처리까지 해줍니다. 매출원가가 지금 2만원입니다. 2만원, 재고자산 2만원. 이렇게. 그래서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이자 비용 회계 처리는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정리하고 138쪽으로 넘어갈게요. 갈로 1번, 예제 12번에 갈로 1번 읽어보세요. 2만원짜리 3만원에 팔았다 똑같아요. 갈로 2번 보세요. 3개월 뒤에 사오는 거 똑같아요. 콜옵션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금액이 달라요. 26,000원이에요. 26,000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 판매가보다 재매입가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33,000원이 아니라 26,000원일 때 케이스예요. 이거는 차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차입이라고 하면 돈을 더 줘야 돼요. 왜냐면 이자 때문에. 근데 얘는 돈을 더 적게 줬단 말이에요. 얘는 차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3개월 동안 요놈이 썼기 때문에 3만원짜리를 팔고 다시 가져왔는데 나는 26,000원만 준 거예요. 그럼 나는 4,000원의 이득이 남잖아요. 이 이득은 뭐냐면 요 고객놈이 3개월 동안 이 물건을 빌려서 잠깐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대, 회계에서는 리스라고 얘기해요. 리스. 그래서 요거는 리스다 이렇게 보면 리스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차입은 당연히 판매가 아니잖아요. 매출 인식하면 안 되죠. 리스도 매출이 아니에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그래서 위에 놈이나 밑에 놈이나 절대로 매출이 인식되지 않아요. 매출원가도 인식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인식될 수도 있죠. 판매 당시에는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리스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10월 1일 날 얼마를 받았냐면 현금 3만원을 받았어요. 자, 근데 행사를 무조건 할 거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콜옵션은. 무조건 행사를 하면 나중에 반드시 3개월 뒤에 얼마를 줘야 되냐면 26,000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부채로 26,000원이 잡히는 거예요.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 돼요. 보증금. 미지급금으로 잡아도 되고 책에서는 뭐라고 잡았냐면 책에서는 그냥 금융부채라고 잡았어요. 뭐 아무거나 부채로 잡으면 돼요. 그냥 부채로. 그러면 나머지 차액인 4,000원은 뭐냐? 이거는 상대방이 리스, 임대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수익이냐면 임대 수익이죠. 임대 수익. 그래서 임대 수익 4,000원이 발생하는데 아직 임대는 시작도 안 했는데 임대 수익 잡으면 안 되죠. 뭐 임대를 다 해야 잡는 거죠. 그래서 아직 임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선수 임대료 또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역시 잡는 거예요. 그럼 부채는 나중에 언젠가는 뭐가 되냐면 수익이 된다라고 했죠. 얘는 언제 수익이 되겠어요? 임대를 해줬을 때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임대 수익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바꿔줘 볼게요. 12월 31일이 됐어요. 자, 12월 31일이 되면 지금 물음 1번 보시면 138쪽에 물음 1번 보시면 콜옵션의 권리가 행사됐대요. 그럼 물건 들어오고 26,000원 줬을 거예요. 행사됐으니까. 자, 그러면 현금 26,000원이 나가고요. 부채도 26,000원이 이제 제거가 됐겠죠. 행사가 되면. 그리고 여기 있는 선수 수익, 이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죠. 3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선수 수익을 4,000원 까고 요거를 임대
수익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부채가 없어지고 요 임대 수익은 당연히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이렇게. 이게 행사됐을 때. 자, 행사되지 않았을 때도 해볼게요. 12월 31일인데 행사가 안 됐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행사가 안 됐으면 일단 첫 번째, 기간의 개념 똑같아요. 얘도 결국 매출로 바뀌었지만 이자 비용은 잡아줬잖아요. 3개월 동안 빌렸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출로 바꾸더라도 일단은 3개월 동안은 뭘 해줬냐면 임대해줬잖아요. 그럼 임대 수익은 잡아줘야지. 그래서 선수 수익 4,000원을 까고요. 얘를 뭘로 바꿔주냐면 임대 수익으로 바꿔줘요. 일단은 행사하기 전에는 임대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채를 전부 다 제거합니다. 부채 26,000원.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는 물건을 다시 가져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매출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얘를 매출로 인식해 줍니다. 매출 26,000원. 수익비용 대응 매출원가 잡아줘야 되죠. 매출원가 2만원, 재고 2만원. 요렇게. 요게 옵션이 있을 때 회계처리다 라는 거예요. 옵션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정리하면 콜옵션일 때 판매가보다 재매입가가 크다. 그러면 행사하든 안 하든 일단은 무조건 차입이다. 행사하든 안 하든 행사 날까지는 무조건 이자 비용을 잡아야 된다. 근데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돈 돌려주고 끝. 행사를 안 했다라고 하면 잘못했네. 바꾸자. 12월 31일 날 매출로 바꿔주면 끝. 자, 그리고 판매가가 재매입가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얘는 리스다. 리스면 선수 수익 잡아주면 되죠.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리스로 받기 때문에 선수 수익은 무조건 임대 수익으로 바꿔줘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일단 들어가야 돼. 3개월 동안은. 3개월 후에는 행사하면 금융부채 보증금 주고 끝내면 되고, 행사 안 하면 매출로 바꿔줘야 되죠. 판게 맞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풋옵션이에요. 풋옵션은 누가 결정하냐면 고객이 결정해요. 고객이. 그러면 회사는 자기가 회계 처리하고 선택권도 자기가 있고 전부 다 자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사할 거라고 간주를 해버린 거죠. 근데 고객이 이 권한이 있으면 우리가 고객이 이거를 행사할지 안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사할까 안 할까 이거를 판단해야 돼요. 그럼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33,000원에 고객이 한국한테 다시 되팔 수 있는 거죠. 풋옵션이니까.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만원에 사왔는데 33,000원에 다시 팔 수 있네요. 심지어 3개월이나 쓰면서. 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죠? 근데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요놈한테 팔면 33,000원이지만 시장에 팔면 시가가 올라가지고 4만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높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얘가 할까 안 할까를 판단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이때 시장가가 얼마일까? 이걸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가가 4만 원이에요. 시장에 파는 게.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어디에 팔아요? 시장에 팔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장가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팔겠죠. 그러면 이 2만 원인 경우에는 행사를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행사 간주하는 거고 얘도 행사를 할 것 같다면서. 그래서 똑같은 거고. 근데 만약에 4만 원인 경우에는 행사를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냐면 어떻게 보냐면 행사를 안 할 것 같으면 행사를 한다 라고 하면 콜옵션이랑 똑같다. 근데 행사를 안 한다 라고 하면 뭘로 보냐면
반품권이 있는 반품 판매라고 봅니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 반품 생각해 보세요. 반품. 실제 반품권이 있는 판매를 했어요. 반품을 누가 해요? 고객이 하죠. 33,000원에 팔 수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반품이잖아요. 그래서 반품권이 있는 판매로 봐요. 그러면 시장에 팔면 4만 원이고 이때는 이 경우에는 시장에 파는 게 4만 원이니까 시장에 판다면서요. 그러면 행사를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반품 판매라면서요. 반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겠죠. 시장에 파는 게 더 비싸니까.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예상이잖아. 실제로 나중에 가봤더니 이 가치가 10,000원밖에 안 된대. 실제로 가봤더니. 그러면 고객은 나중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겠죠? 그게 반품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행사를 안 할 것 같을 때는 반품권이 있는 판매다 이렇게 봅니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일 때 회계처리 배웠어요? 배웠죠? 방금 배웠잖아요. 좀 전에. 지난 시간에. 반품률 해가지고 수익 계약부채 나누고 했잖아요. 회수권. 그러면 반품 판매가 나오면 뭘 알아야 돼요? 우리 회계처리 할 때 떠올려 보세요. 매출 인식하고 계약부채 인식할 때 뭐가 필요해요? 100만 원을 90만 원, 10만 원을 쪼개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품 가능성이 필요하죠. 10%냐 20%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 경우에 반품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반품률이 얼마로 보냐면 0으로 봐요. 0으로. 반품률이 0인 반품 판매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잘. 한 번만 정리 잘하면요. 잘 안 까먹어요. 근데. 그래서 정리를 한 번 할 때 암기하면 무조건 까먹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요거 이해되세요? 반품률 0%? 반품률 0%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반품률이 왜 0%예요? 시장에 팔면 4만 원이고 회사에 팔면 33,000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어디에 팔아요? 시장에 팔겠죠? 회사에 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0%라고. 네, 0%. 네. 물론 나중에 만 원으로 떨어지면 회사에 팔겠죠. 근데 4만 원인 당시에는 반품 가능성이 얼마예요? 0%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가격이 네. 10월 1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장 10월 1일 기준으로. 10월 1일 기준. 1일 기준. 왜냐면 우리 회계처리를 언제 해야 되냐면 10월 1일 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10월 1일자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12월 31일 날 행사하는 날 기준으로 보려면 이 짓을 왜 하겠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반품되면 반품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매출로 하면 되지. 이 짓을 하는 이유는 실제 물건을 인도한 날은 10월 1일이니까 10월 1일 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추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행사 한다 할 것 같다를 이거? 행사 할 것 같다? 안 한다는 네. 나중에 시장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죠. 자, 행사 할 것 같다. 이거를 추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회사가 하는 거예요. 고객이 행사를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를 미리 예상해야 돼. 그러면 고객이 언제 할 것 같냐면 시장이 10월 1일 날 추정을 했을 때 시장 가격이 3개월 뒤에 만약에 4만 원이 될 것 같다라고 회사가 생각하면 그러면 고객은 안 할 것이다 라고 회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안 한다. 이해 안 돼요? 시장 가격이 네. 12월 31일 날 어떻게 될지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데 그 예상하는 날짜가 10월 1일일 거 아니에요. 10월 1일 날 예상하기로 12월 31일 날 4만 원이 될 것 같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상 자체는 모든 걸 10월 1일 날 해야 돼요. 근데 12월 31일 행사하는 날에 4만 원이 될 것 같다고 10월 1일 날 예상하는 거예요. 돼요, 이제? 그 예상해봤더니 3개월 뒤에 4만 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3개월 뒤에 고객은 무조건 행사를 안 하겠죠. 그러면 10월 1일 날 행사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반품률은 제로죠. 반품권이 있는 판매긴 하지만 반품률은 제로인 거죠.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익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쉽진 않겠지. 예. 원래 이 옵션이라고 들어가면 제일 어렵거든요. 옵션은 보통 어디서 배우냐면 고급 회계에서 배워요. 파생 상품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서만 나와요.